안녕하세요. 부자 되는 맥스TV의 맥스데디입니다. 오늘 같이 이야기 나눠볼 주제는 정부의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을 하겠다고 발표를 한 이후에 4월 29일 밤에 관련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5월부터 재난지원금이 지급이 될 예정이라 관련돼서 오늘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부자되는 맥스TV가 재테크 채널로 어떻게 투자를 좀 잘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내용을 많이 다뤄왔었는데요. 재테크라는 게 이제 받을 돈이 있을 때도 제대로 잘 알고 받는 것도 하나의 좋은 재테크 수단이라고 보기 때문에 재난지원금 같은 게 나왔을 때 이 성격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하면 지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정보도 같이 공유를 드린다라고 하면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번에는 전국민 긴급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선 어떤 식으로 결정이 돼서 예산안이 통과됐는지, 그리고 지원 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지급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룰 거고요. 그리고 추가로 이렇게 재난지원금을 지급을 하는 게 어떤 논쟁이 지금 쟁점이 있는 건지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전국민 긴급 재난지원금이 어떤 식으로 정부에서 발표가 됐고 예산안이 어떻게 통과가 됐는지 우선 전반적으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3월 30일 정부에서 코로나 때문에 경기 침체가 일어나다 보니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었죠. 4월 3일 날 건보료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에 대해서만 지급을 하겠다고 처음 발표를 했었고요. 4월 16일 날 이와 관련된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을 했었습니다. 여기서 추경안이라는 거는 추가 경정 예산안을 얘기하는 건데 원래 2020년 예산안이 있는데 거기에 추가로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예산안을 올려서 받는 거를 추경안이라고 하고요. 국회에서 승인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4월 24일 날 70%만 지급을 하는 게 맞느냐에 대한 지급 대상 논란이 있었고 이 기준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대한 논란도 있었죠. 그리고 이걸 구분해서 지급하는 데 필요한 행정처리 비용과 그리고 빨리 지급을 해야 된다라는 긴급성 때문에 전 국민에게 지급을 하기로 결국 결정을 했고요. 4월 29일 날 이와 관련된 추경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원래 아까 초반에 70%만 지원을 하겠다는 지원금이 필요했던 게 7.6조 원 정도가 추경안에서 원래 제한이 됐었는데 전 국민에게 지급되는 걸로 바뀌면서 12.2조 원이 필요하게 된 거죠. 거기에 이제 추가로 지방비 2.1조 원이 포함이 되면 이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을 하는 데 있어서 총 14.3조 원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산안이 29일 날 통과가 된 거고요. 애초에 70%만 지원하겠다라는 데에서 전국민으로 늘어나게 되면서 부족한 재원이 생기게 되는 거죠. 약 한 4.6조 원이 더 들어가게 되는데 이거는 국채를 발행해서 한 3.4조 원을 조달을 하고 나머지 추가 세출 구조조정을 해서 1.2조 원 정도를 조달을 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당초에 예산안에 없었던 상위 30%에 대해서는 이 자금 자체를 자발적 기부를 통해서 차년도에 기부금 세액공제를 통해 가지고 좀 모아보겠다라는 게 의도인 거고요. 지원금 신청 단계 또는 지원금 수령 이후에 기부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전액을 기부하는 게 가능하고 아니면 일부만 기부를 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아니면 지원금 받은 것보다 나는 더 기부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지원금 이상의 기부도 가능하다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법적 기부금은 원래 근로소득의 100%를 한도로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기부금 1,000만 원까지는 금액의 15%까지 세액공제를 해주고 1,000만 원이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30%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기부금이 근로소득의 100%를 이미 초과하신 분들에게는 최대한 10년 동안 이 세액 공제 권리를 다음으로 이월시켜서 공제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기부된 지원금은 고용보험기금으로 적립이 돼서 지금 여러 가지로 실업률이나 이런 게 문제가 좀 되고 있죠. 고용을 유지하거나 실직자를 지원하는 데 쓰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은 어떤 사람들에게 지원이 되는 걸까요? 우선 대한민국 전 국민에게 지원이 되고요. 개인이 아니라 가구당으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총 2,171만 가구에게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 2020년 3월 29일을 기준으로 해서 동일생계를 하고 있는 가구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건강보험 체계상의 가구를 기준으로 적용이 됩니다. 주민등록 등본상에 같이 들어가
않더라도 건강보험 체계상에 같이 묶여 있다라고 하면은 가구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이를 잘 고려를 해서 신청해서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대상자와 지원금 조회가 2020년 5월 4일부터 6월 18일까지 별도의 긴급재난지원금 홈페이지를 만들고 있는 중인데 긴급재난지원금.kr이라는 사이트가 있고요. 지금은 아직 준비가 돼서 열리지가 않는 상황인데 5월 4일부터 아마 열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에서 대상자 여부와 가구 원수 등 그리고 지원금이 어느 정도인지가 조회가 가능할 거고요. 관련된 자세한 사항들은 후에 행정안전부 홈페이지를 통해서 안내가 될 거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지급이 되느냐 여부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270만 가구에 해당하는 저소득층이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연금 대상자,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들은 우선 지급 대상자로 구분이 돼서 별다른 신청이 없어도 기존 복지전달 체제 및 계좌 정보를 활용을 해서 5월 4일부터 계좌에 현금으로 지급이 될 거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분들은 계좌를 정부에서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별다른 신청이 없어도 계좌로 현금을 바로 지급을 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1901만 가구인 거죠. 저소득층을 제외한 나머지 국민들은 온라인 신청을 5월 11일부터 신청을 받아서 5월 13일부터 지급을 할 예정이고요. 방문 신청은 5월 18일부터 신청을 접수를 받을 거라고 하고 있습니다. 세대주가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신청하는 데 있어서 혼잡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같이 모여있는 걸 좀 방지를 하기 위해서 시행 초기에는 요일제를 추진할 가능성이 큽니다. 최근에 마스크 대란이라고 해서 마스크를 구입하는 데 있어서 줄을 길게 서고 했던 적이 있었죠. 그거와 비슷하게 요일별로 생년의 마지막 자리를 나눠서 지원금 신청을 받을 거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급 방식은 지역사랑 상품권, 그리고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용 체크카드 포인트, 그리고 지자체 선불카드 중에 선택을 해서 지급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재난지원금이 지급이 됐던 곳들이 있었죠. 뭐 경기도라든가 다른 시라든가 그런 형태에서 봤을 때 이 사용처와 사용기간에 어느 정도 제한이 있을 거라고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자세하게 살펴보면 지역 상품권은 지자체별로 정한 상품권 사용 가능 매장에서 활용이 가능할 거고요. 신용 체크카드는 아이돌봉 쿠폰 사용처랑 같게 해서 활용이 가능할 거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재난지원금 자체가 소상공인들을 살리고 경제를 좀 활성화시키겠다라는 의미에서 소비를 좀 진작을 시키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몰, 면세점 같이 이제 대형 매장들, 대기업이 운영하는 대형 매장들과 유흥, 위생, 레저, 사행업종 이쪽에도 좀 제한이 있을 거고요. 사용하는데 조세, 세금을 낸다거나 공공요금을 낸다거나 보험료를 내는 데에도 사용은 하지 못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은 얼마가 지급이 되는 걸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인이 아닌 가구별로 1회 지원이 될 거고요. 1인 가구는 40만원, 2인 가구는 60만원, 3인 가구는 80만원, 그리고 4인 이상 가구에게는 100만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4인이나 5인이나 6인이나 7인이나 가족이 많다라고 해서 더 지급되는 건 아니고 4인 이상은 100만원만 지급이 될 예정이고요. 하지만 주의를 좀 해주셔야 될 부분은 실제 수령액이 지역별로 다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4인 가구는 원래 100만원을 기준으로 지급이 되게 돼 있는데 이 중에 80만원 정도가 정부에서 지원이 되고 나머지 20만원 정도가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10만원씩 부담을 하게 돼 있는데 일부 지자체가 이 부담금을 지금 내지 않기로 결정을 함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면 경기도에서는 그동안에 재난지원금을 지급을 해주고 있었죠. 별도로. 따라서 여기서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에 있어서는 따로 부담을 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서울에 사는 사람들은 4인 가구가 실제로 100만원을 받게 되겠지만 경기도에 사시는 분들은 한 80만원 정도만 아마 지급을 받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 거는 신청을 해서 받은 다음에 3개월 안에 사용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자동 기부 처리가 될 예정이고요.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에 지급된 소비 쿠폰들, 그리고 소상공인들 지원한 내용, 그리고 아이돌봉 쿠폰 이런 거 받으신 분들도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꼭 신청해서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역별로 제공되고 있는 지원금이 추가로 지금 받는 거기 때문에
이미 받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아까 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줄 수는 있겠지만 추가로 지급을 받을 수는 있기 때문에 꼭 신청하셔서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그냥 참고로 다른 나라들은 그럼 어떻게 하고 있냐라고 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소득 75,000달러가 안 되는 경우에는 이제 사람당 1,200달러가 지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연소득 99,000달러 이상인 경우에는 이 지원금 자체 지급 대상에서 제외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세 미만 자녀에게는 500달러만 지급이 되고 있고요. 독일 같은 경우에는 소상공인과 1인 사업자를 대상으로만 해서 0.9에서 1.5천 유로 정도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독일에서는 기준을 정해서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게 아니라 어려운 사람들에게만 지급을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반면에 홍콩이나 싱가포르 경우에는 거의 모든 국민에게 지급을 하고 있고요. 홍콩 같은 경우에는 18세 이상 영주권자에게 1인당 10,000 홍콩 달러를 지급을 하고 있고,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1인당 600 싱가포르 달러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민 긴급 재난지원금 관련돼서 지금 뭐 카페라든가 이런 데서 돌아다니고 있는 한 장짜리 요약본이 있습니다. 그거가 지금 정식 공식 문서는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이게 맞으니 이걸 참고하라라고 지금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아마 비슷하게 진행이 될 가능성이 클 수 있어서 여기 참고하시라고 같이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기에 보면 신용 체크카드 그리고 상품권 선불카드를 어느 시점에 누가 신청을 해서 어떤 절차를 통해서 받을 수 있게 된다라는 내용과 뭐 이의를 신청을 하는 방법, 그리고 사용처, 그리고 오부제 운행에 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선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신청인 자체는 세대주가 해야 되는 거고요. 다만 상품권 선불카드 같은 경우에서 오프라인에 신청을 하게 되면 세대원이나 대리인이 할 수 있는데 가족관계증명서라든가 아니면은 대리인에게 위임을 한다라는 식의 서류가 필요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는 각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거는 카드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신청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오프라인으로 신청하시게 되는 경우에는 카드와 연계된 은행의 창구를 방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품권 선불카드는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오프라인에서 신청을 하실 때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주민센터 또는 지정 지역금고 은행을 방문하셔가지고 신청이 가능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뭐 나이가 많이 드셨다거나 아니면 장애인이시라거나 하면은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있으실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전화로 상담을 한 다음에 방문하여서 신청을 받아서 지급을 해드리는 걸로 지금 제도가 아마 마련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분명히 재난지원금 관련돼서 이의가 있으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뭐 주소가 바뀌는 경우, 이사를 해서 주소가 바뀌었다거나 아니면은 가구 내에 세대 수를 계산하는 법, 그리고 가구가 어떻게 하면 나눠지느냐 안 나눠지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이의가 있으신 분들이 계실 텐데, 이거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을 하셔서 이의 신청을 하시면 거기에 따라서 심사를 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수정을 해서 좀 반영이 되게 한 후에 지원금이 지급이 될 예정이고요. 5월 4일부터 6월 25일 정도까지 기간을 두고 이의 신청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사용처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좀 간단하게 고려를 하시면 될 게, 우선 지자체 근처에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여서 좀 사용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용 기간에 대해서도 8월 31일까지 좀 사용하는 거를 아마 권고를 하고, 그때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아마 얘기가 될 것 같은데, 이 코로나 사태가 좀 계속 지연이 된다라고 하면 좀 연장도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명이기 때문에 본인 이름으로 발급이 된 거기 때문에 뭐 카드를 분실을 하더라도 재발급을 받으면 되시고요. 상품권이라든가 선불카드 같은 경우에 이제 무기명으로 지급이 되는 경우는 뭐 홈페이지 같은 데서 등록을 해서 쓰신다라고 하면 재발급이 되겠지만, 무기명으로 진행이 될 경우에는 분실을 하셨을 때 다시 돌려받으실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런 점은 좀 유의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부제 운영에 대해서 아까 초반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
신청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줄 서서 기다리거나 불편한 거를 좀 해소를 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모이는 거를 좀 막기 위해서 아마 오부제로 운영이 될 가능성이 크고요. 마스크 구입을 했던 것처럼 요일별로 출생 연도의 마지막 자리를 끊어서 살 수 있는 요일이 정해지고, 나머지 못 사신 분들은 토요일, 일요일에 구입을 할 수 있도록 지금 마스크 사시는 방식이랑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클 것 같습니다. 전국민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원을 한다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좀 쟁점이 있는 게 있습니다. 지금 이걸 현금으로 지원을 하는 현금성 지원 예산이 증가가 하게 되는 거죠.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련된 예산 추경안이 본회의를 통과를 하면서 관련된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는 거를 아실 수 있으실 텐데요. 이런 예산이 늘어나는 거는 곧 국가 부채가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랑 연관이 되고 있습니다. 2017년 36조 원이었던 현금성 지원 예산이 2020년에는 54조 원으로 지금 증가한 상황이고요. 전체 예산에서 현금 지원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9%에서 2020년에 10.6%까지 증가한 상황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그리고 추가로 지급을 할 수 있을 거에 대한 가능성 등 때문에 앞으로 이에 대한 현금 지원 예산이 더 많이 늘어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도 3차 추경안이 현재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속도로 증가하게 되면은 국가 채무가 2017년에 660조 원이었던 게 2023년 정도가 되면은 1000조 원이 넘어갈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GDP 대비 국가 채무가 2017년에 36%에서 2023년에 46%까지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 이게 미래 세대의 국가 부채의 상환을 미루게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자식 세대나 후에 미래 세대의 부담이 굉장히 많이 가게 되는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후에는 증세, 세금을 늘린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세금 폭탄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부채를 감소를 시켜야 될 거기 때문에 그런 증세 관련된 제도가 마련이 됐을 때 조세 저항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결국 많은 국가들이 경쟁적으로 지금 현금을 풀고 있는 상황이죠. 우리나라도 거기에 같이 발을 맞춰서 현금을 풀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제가 다른 영상에서 쭉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현금이 굉장히 많이 풀려 있는 상황에서 자산의 양극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코로나나 기타 사항들 때문에 경기 자체가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라 우량 자산으로 돈이 몰릴 가능성이 크고요. 그렇게 되면 자산 양극화가 일어나게 되고, 이는 결국 국민의 소득 양극화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투자하시는 데 있어서 좀 신중을 기해서 적절한 투자를 잘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원금을 준다고 마냥 좋아할 것만은 아니고, 이 지원금이 늘어남에 따라서 국가 부채가 늘어나게 되고, 이를 좀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처를 해서 전체적인 국가 운영에 어떻게 도움이 될 건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는 게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게 정치적으로 지금 이런 부담이 되니 이거를 지원을 어떻게 하느냐 여부에 따라 좀 논의가 굉장히 많이 됐었던 거고, 여기에서 분쟁이 많이 있었던 겁니다. 지금까지 전국민 긴급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어느 정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관련된 홈페이지가 아직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은 그 열리는 홈페이지를 보시면 좀 더 상세하게 안내가 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코로나가 어느 정도는 한국은 잡혀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빨리 좀 이 사태가 진정이 돼서 우리가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 시기가 좀 빨리 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건강 챙기시고 재난지원금 나올 때 꼭 신청해서 받으시고,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좀 부유하신 분들은 기부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사회 전체적으로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점은 좀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자되는 맥스TV의 맥스테디였습니다. Alright. Okay.